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정부 제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양양군이 광역수렵장 운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렵인들은 포획 보상금이 낮아진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속초 엑스포장에 조성된 눈썰 매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개장을 준비 중인데 방역 미흡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동해와 원주, 철원에서 각각 2명, 춘천 1명 등 코로나19 환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는 격리 해제 전 검사자와 밀접 접촉자 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는 갈마르베 거주하는 70대 부부가, 원주와 춘천에서는 확진자 접촉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일 이후 20명대를 웃돌았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16명으로 줄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을 보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소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소 200만 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내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도내 5개 시군에서 광역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개체 수가 예상보다 적고 보상 단가가 중간에 낮아지면서 엽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양양군 서면 내현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반경 6km 범위에서는 감염 멧돼지를 찾는 긴급 수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면 멧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까 봐 총기 사용이 유보됐고 양양군은 광역 수렵장 운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렵장은 끝났고 양양군은 아예 끝났습니다. 발생하면은 당초 9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수렵장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광역 수렵장 운영이 한 달가량 진행됐는데 포획 실적은 저조하고 참여한 수렵인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4배가량 비싼 150만 원을 냈지만 본전도 뽑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5개 시군에 10,000마리 정도로 예상했던 멧돼지 개체 수는 실제로 훨씬 적어 지금까지 1,300여 마리 포획에 그쳤습니다. 양양군에서는 107마리가 잡혔습니다. 있으면 많이 잡는데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돼지를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 정도로 돼지가 없다는. 만나면 거의 잡거든요. 개들이. 근데 없어요. 개체수가 없어요. 포획 보상금은 멧돼지 50만 원, 고라니 10만 원에서 운영 일주일 만에 37만 원, 3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참여자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이제 50만 원 줄 수 있는 한도가 몇 마리 안 되는 거죠. 당초 광역 수렵장 운영 기간은 3월 말까지로 조기 폐장된 양양 지역 엽사들은 남은 기간만큼 참가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일도 못했네. 저 12월 14일 날 소집했으니 말일날까지 하고 못했으니까 4분의 1 날짜로 따진다면 그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지 않냐. 광역 수렵장 운영이 시작된 이후 영월과 양양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만큼 수렵장 운영 계획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속초 엑스포 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눈썰 매장이 설치돼 있는데요. 최근 개장이 다시 추진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속초 엑스포 공원 주차장에 썰 매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설기가 동원돼 눈을 뿌리며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3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달 썰 매장을 설치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공단은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나이 확산된 게 아니고 그 우주 17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때 17일까지 우리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준비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속초 눈썰매장 개장이 재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썰매장 운영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면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최우선은 코로나 예방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이것으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눈썰매장 운영하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예산 낭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주택 매매 총액이 사상 최고액인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 2조 원 가까이 급등한 건데 정부의 이른바 핀셋 규제 지역에 강원도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의 주택 매매 총액은 4조 6,700억 원.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총액은 2019년보다 1조 9,5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2019년 매매 총액은 2조 7,200억 원으로 2018년보다 2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연간 매매 증가액은 200억에서 100배 수준인 1조 9,500억 원으로 급증한 겁니다. 강원 주택 매매 총액 규모는 2008년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고 3년 만인 2011년 3조 원을 넘겼다가 9년 만에 다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1조 5천억, 춘천 1조, 강릉 7천억으로 세 도시가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늘면서 대출이나 세금, 청약의 규제가 덜한 비규제 지역으로 일부 풍선 효과가 야기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주로 대도시권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춘천과 원주 위주로 특히 원주시는 1년 만에 주택 매매 총액이 7,282억 원에서 1조 5,641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거래 건수로 봐도 도내 3만여 건의 주택 거래 중 30%는 원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급매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급매물은 없고 현 시세에서도 지금 투자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격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거래량과 거래액이 폭증한 만큼 정부의 이른바 핀셋 규제 지역에 강원도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춘천 출신으로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를 장악한 손흥민 선수. 강원도가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과 최근 1년 사이 교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출신의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의 소속팀인 토트넘 하스퍼는 창단한 지 무려 140년이 되어가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이런 토트넘이 한때 강원도와 연결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과장급 공무원을 영국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선수 육성과 마케팅 등 명문 축구 구단의 운영 전반을 배워 강원 FC에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교류전도 기획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토트넘 구단하고 저희도 하고 이렇게 매칭을 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전체가 그냥 다 돈으로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 번 왔다 가면 70억을 달라는 등 일이니. 지난해 12월 말 최문순 강원 FC 구단주와 이영표 새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 최 지사는 토트넘과의 상호 교류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토트넘하고 사실은 자매 결연도 맺고 여기 불러서 초청 경기도 하려고 그랬었죠. 역시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이영표 대표도 구단주의 방침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대표는 지난 5일 춘천시장을 만나 전용구장 춘천 건립을 제안하면서 토트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대표는 토트넘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며 강원 FC와 토트넘과의 시합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개장 경기를 강원FC랑 토트넘을 초대해서 토트넘하고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손흥민도 춘천 사람. 예, 그러니까요. 손흥민도 춘천이니까. 이처럼 강원FC 구단주인 강원도지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축구 꿈의 무대인 EPL 토트넘과 강원FC의 경기 성사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19년 4월) 고성 속초 산불 관련 사건을 단독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 전 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을 단독 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돼 합의부로 배당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컸던 가운데 강원도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0년 강원교육 정책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8로 2019년 3.85에 비해 조금 낮아졌고 지속 필요성도 2019년 평균 4.18보다 낮아진 평균 4.1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보건 건강 증진, 안전한 학교 환경, 학교 폭력 예방 등의 정책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마을 교육 공동체, 학생 동아리 활동, 자유학년제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나 지속 필요성이 낮게 나왔습니다. 강릉페이로 지급되는 강릉시 2차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8일부터 취약계층 5만 1천여 명에게 현금 10만 원씩 지급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일반 시민 16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강릉페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25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강릉페이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업 MBI 투자 사기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릉 지역 운영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MBI 피해자 연합회는 지역마다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커지고 있다며 춘천지법 강릉지원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운영진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에서도 2천여 명이 2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MBI 강릉 지역 운영진 2명은 앞서 1심에서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해시가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자원순환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시설을 가동해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80톤의 45% 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전국 공공폐기물 처리 시설 가운데 생활자원 부문에서 환경부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